4장 이집트 고왕국 시대 미라 만들기. 나르메르 왕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뒤 이집트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단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이집트 고왕국이라고 해. 이집트 사람은 고왕국 시대에 처음으로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어. 미라는 죽은 사람의 육체야.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시신을 향유와 소금으로 처리한 뒤 린넨으로 감싸는 거지.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어. 하지만 죽은 자의 시신이 그대로 보존되어야만 내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야.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단다. 신을 숭배하는 일을 맡고 있던 제사장들만 미라를 만들 수 있었지. 미라를 만드는 데는 보통 2개월 이상이 걸렸어. 우리가 이집트 고왕국의 쿠프 왕조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상상해보자. 쿠프는 몇 년 동안 파라오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적으로부터 이집트를 안전하게 지켜냈어. 그런데 한밤중에 쿠프가 죽었다는 소식이 궁전에서 전해져 왔어. 제사장들은 미라를 만들 준비를 시작해. 그들은 쿠프의 몸을 미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소금과 향유, 기름과 린넨을 준비하고 기다렸단다. 쿠프의 시신이 궁전에서 사원으로 옮겨져 오면 제사장들은 사원 안에 성스러운 곳으로 시신을 옮겨. 그리고 시신을 포도주와 향료로 씻고 간과 위, 허파, 창자와 같은 쿠프의 내장을 꺼내. 내장은 보존을 위해 특별한 향료를 바른단다. 쿠프의 심장은 아주 특별하게 다루어져. 대제사장이 쿠프의 심장을 꺼내어 씻은 뒤 린넨 붕대로 감싸 다시 가슴에 집어넣지. 이집트 사람은 쿠프가 내세에서 심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었단다. 쿠프가 내세에 도착하면 오시리스가 특별한 저울로 쿠프의 심장 무게를 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심장이 가벼워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그의 심장이 죄로 가득 차 무겁다면 괴물이 심장을 먹어치우는 거야. 심장의 처리가 끝나면 제사장들은 소금과 더 많은 향료를 파라오의 시신에 바르고 40일간 그대로 둔단다. 이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은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야. 40일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시신과 내장을 다시 살펴봐. 그리고 시신과 내장을 다시 씻고 기름과 더 많은 향료를 바른단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간, 위, 허파와 창자를 카노푸스 단지라고 하는 4개의 특별한 단지에 넣어두지. 각 단지의 위쪽에는 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이 신들이 쿠프의 각 내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린넨 붕대로 쿠프의 시신을 감싼 뒤 붕대 사이에 보석 같은 것을 끼워 넣었단다. 그 보석이 내세로 가는 길에 쿠프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 부적처럼 말이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쿠프의 얼굴과 닮은 황금 마스크를 만들어서 미라의 얼굴에 씌웠어. 그렇게 하면 쿠프가 내세에 도착했을 때 신들이 미라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특별한 의식을 거행해. 그가 특별한 도구를 미라 입에 갖다 대는 걸로 모든 의식이 끝난단다. 이 의식을 통해 쿠프가 내세에서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미라를 만드는 작업은 끝났어. 하지만 쿠프를 묶기 전에 3개의 관이 넣어야 해. 첫 번째 관은 황금관인데 쿠프의 얼굴 윤곽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졌어. 황금으로 된 이 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두 번째 관에 넣는다. 그 다음으로 이 나무관은 거대한 장례식 행렬을 이루면서 그의 무덤인 피라미드로 향하지. 피라미드 안에는 미라를 놓아두는 특별한 방이 있어. 이 방에는 석관이라고 하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관이 있단다. 나무로 된 관을 이 3번째 석관 안에 넣는 거지. 돌로 만들어진 석관의 뚜껑은 너무 무거워서 4명의 남자가 밀어야 제자리에 맞출 정도였단다. 이로써 쿠프의 미라는 안전하게 관에 안치된 거야. 이제 쿠프의 영혼은 저승으로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이집트 사람은 미라를 안치해놓은 방을 나가기 전에 쿠프가 내세에서 편하게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단다. 그 방은 쿠프가 사용했던 가구와 보석, 옷과 음식들로 채워놓았지. 쿠프가 가지고 놀 오락거리와 그가 읽을 만한 두루마리도 된 책도 넣어둔단다. 또 쿠프가 내세로 향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옆에 진짜 크기의 배를 같이 묻어두었지.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미라를 안치해놓은 방에서 나와 문을 밀폐하는 거야. 이제 쿠프의 시신은 수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워있게 될 거야. 도굴범들이 그의 무덤에 보물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낼 때까지는 말이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집트에 묻힌 모든 왕과 중요한 사람의 무덤 옆에는
무덤에는 금과 보석이 들어있단다. 이집트 사람은 무덤이 보물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 고대 왕국의 이집트 사람은 미라를 묻기 위해 사막의 땅 밑에 방을 만들었단다. 하지만 도굴범은 보석과 보물이 미라와 함께 묻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들은 땅 밑에 방에 침입해서 보물을 훔쳐갔어. 그러자 이집트 사람은 돌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지. 거대한 돌덩이의 한가운데를 파서 방을 만든 뒤 미라와 옷, 가구, 보석을 방의 구멍으로 떨어뜨렸어. 그러고 나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멍을 돌로 막아버렸지. 이런 무덤을 석실묘라고 한단다. 하지만 석실묘는 파라오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단다. 파라오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 위에 묻혔지. 피라미드는 파라오와 그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대한 성체였단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파라오의 무덤이 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 피라미드는 뾰족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지. 이집트 사람은 파라오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 다른 신들과 함께 지낸다고 믿었어. 그래서 죽은 파라오가 계단처럼 생긴 피라미드의 옆면을 이용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 쿠푸는 죽기 전에 20년에 걸쳐서 자신의 피라미드를 지었단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 피라미드에 묻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어떤 피라미드보다 자신의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했지. 그의 피라미드는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근처 기자라는 곳에 사막에 아직까지 세워져 있어. 이집트 사람이 파라오를 위해 만들었던 35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이 쿠푸의 피라미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대피라미드라고 부른단다. 대피라미드는 4천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어. 그것은 200만 개 이상의 돌덩이로 만들어졌으며 돌덩이 한 개의 무게만 해도 거의 3톤에 달하지. 이것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에 맞먹는 무게란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는 오늘날의 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기계가 없었어. 대신 그들은 돌과 구리로 된 연장을 가지고 손으로 돌덩이를 잘라냈지. 그러고는 바위덩이의 경사진 부분을 만들어 피라미드의 옆면을 세우고 돌덩이를 밧줄로 묶어서 경사진 바위덩이 위로 끌어올렸어. 가장 큰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당겼지. 수천 명의 이집트 사람이 몇 년에 걸쳐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단다. 드디어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지. 마지막으로 이집트 사람은 경사진 바위덩이들 위에 흰 석회암 판을 덮어 씌웠어. 고고학자들은 대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뾰족한 돌에는 금이 씌워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흰 석회암과 금으로 된 꼭대기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대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 꼭대기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대피라미드의 내부에는 쿠푸의 미라를 안치하기 위한 방이 있었어. 또 텅 빈 방도 있고 채 완성되지 않은 방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통로도 있었지. 쿠푸는 피라미드에 침입하는 도둑들이 보물을 찾아내기 전에 미로의 방 속에 빠지도록 만든 거야. 피라미드가 완성된 뒤 기술자들은 밖으로 이어지는 문을 밀폐했어. 또한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통로에 커다란 돌막의 장치도 해놓았단다. 이 일을 마친 기술자들은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작은 통로를 통해 사막의 밖으로 나왔지. 대피라미드에는 그것을 지키는 개가 있어. 이집트 사람은 대피라미드 바로 옆에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는 상상 속의 동물 스핑크스처럼 생긴 신기한 기념물을 만들어 놓았단다.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석회암 동물을 대스핑크스라고 부르고 있지. 대스핑크스의 높이는 11명의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 서 있는 것처럼 그 비슷한 높이야. 넓이는 축구장만 하고 스핑크스는 쉽게 잘라지고 부서지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어. 하지만 사막의 모래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지. 비록 스핑크스의 코가 부서지긴 했지만 거의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를 여전히 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피라미드를 지키기 위해 스핑크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어쨌든 도굴범들은 쿠푸의 미라를 안치해놓은 방을 찾아냈어. 그들은 스핑크스를 지나서 대피라미드 안에 있는 미로를 통과해 쿠푸의 보물은 물론 그의 미라까지 훔쳐갔지.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냈을 때는 쿠푸와 그의 보물이 영원히 사라진 뒤였단다.